안녕하세요. 해커 서영삼입니다. 오늘은 RBD 클러스터 수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 활용 방법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D 클러스터 수압은 작은 조각들을 뭉쳐서 조금 더 큰 조각을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보로노이 프랙처는 특징적으로 절단면이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RBD 머티리얼 프랙처에서는 엣지 디테일을 써서 완만하게 브레이크업을 해준다 하면 RBD 클러스터는 조각들을 모아서 절단면을 좀 더 굵직굵직하게 브레이크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RBD 클러스터 수압의 디폴트 파라미터 세팅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파라미터 세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즈 클러스터 피스를 켜줄 건데요. 클러스터링이 일어날 때 조각들의 절단면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단면들은 시뮬레이션에서도 렌더링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남아있는 이런 엣지 부분들도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디졸브 엑스테리어 클러스터 엣지를 켜서 좀 더 깔끔한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디태치를 끌 텐데요. 랜덤 디태치는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조각에서 일부 조각들을 다시 떼어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들고 랜덤 디태치를 켜보시면 다른 조각들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는 조각들도 뜯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불필요한 연산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렌더링 할 때도 전혀 보이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랜덤하게 디태치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 외부에서 클러스터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에 본인이 지정한 조각들만 뜯어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랜덤 디태치는 끌 거고요. 그렇게 결과를 보시면 5개의 조각으로 뜯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결정했는가를 보시면 클러스터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3개의 조각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작은 조각들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졌어요. 얘는 보로노이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셋업은 보로노이 노이즈 패턴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후디니 노드로 구성해 본 건데요. 일단 보로노이 패턴을 적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공간의 셀 포인트들을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지터를 줘서 그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면 보로노이 노이즈 패턴을 적용하고 싶었던 오브젝트의 바깥쪽에도 셀 포인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엣지 부분에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로노이 노이즈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한 RBD 클러스터 수압에서 그런 작은 조각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걸 대비해서 클러스터링을 외부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셋업은 클러스터링을 외부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는 셋업인데요. RBD 클러스터 수압의 두 번째 입력에 들어오는 컨스트레인 네트워크에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포인트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시면 클러스터링을 외부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러스터에 1이라는 값을 상수를 넣었기 때문에 모두 한 개의 조각으로 모여진 거고요. 그룹에 구간을 넣으시면 0에서부터 49포인트는 1이라는 값을 갖고 그 외의 나머지 포인트들은 0이라는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클러스터링 애트리뷰트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 테지만요. 그리고 특정 포인트에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1을 넣었지만 어떠한 마이너스 값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클러스터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랜덤 디태치에서 본인이 지정한 특정한 조각들만 뜯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클러스터링을 외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클러스터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크리에이트 같은 노드로 특정 포인트들을 지정해서 마이너스 값을 넣어 주시면 뜯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클러스터링이 일어난 아이들과 원래 조각의 이름을 피스49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이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포이치 루프를 돌리시던지 아니면 스트링 에디트를 써서 얼마든지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셋업을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입력받는 포인트들의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클러스터 포인트 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포인트 쌉은 헬프에 따르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위키페디아를 살펴보시면 복잡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데 무시하시고 수식도 무시하시고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K라는 건 임의의 상수고요. 여기 도식에서는 지금 3이라는 3개의 포인트를 일단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들을 발생을 시켜서 제일 처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은 빨간색에 속하고 어떤 포인트들은 녹색에 속하고 어떤 포인트들은 파란색에 속하겠죠. 그러면 각 클러스터에 속한 포인트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처음 발생시킨 셀 포인트의 위치들을 이동시키고요. 그렇게 이동한 셀 포인트에 의해서 다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클러스터링 된 포인트들의 평균값을 다시 셀 포인트의 위치로 오버라이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찾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포인트 쌉을 적용을 하면 바깥쪽에 생겨있던 클러스터 포인트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든 셀 포인트들이 비슷한 사이즈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스캐터 쌉의 포인트 릴렉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포인트 쌉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정해진 개수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로노이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와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셀 포인트들이 촘촘하게 위치된 곳에서는 클러스터링이 작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링 포인트가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진 곳에서는 굵직굵직하게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그러면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뷰포트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가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쌉을 이용한 것인데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은 셀 포인트에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이용을 해서 조각을 낸 거고요. 랜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면은 애트리뷰트 트랜스퍼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만들어진 그 패턴을 그대로 패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쌉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까 보로노이 노이즈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에 크기가 작은 조각들을 주변의 다른 큰 조각으로 애트리뷰트 트랜스퍼를 이용을 해서 붙이는 셋업을 만들어 놨는데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RBD 클러스터 쌉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그냥 바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가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RBD 클러스터 쌉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은 컨케이브 지오메트리가 됩니다. 컨벡스 지오메트리에 비해서 컨케이브 지오메트리는 시뮬레이션 효율이 떨어집니다. 컨벡스와 컨케이브 지오메트리의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의 퍼포먼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입력 지오메트리를 준비했는데요. 단순한 박스가 있고요. 디바이드를 해서 폴린트와 폴리곤 개수를 늘린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폴리곤을 익스트루드해서 컨케이브해서 제대로 디텍트가 될 수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걸 시뮬레이션 안에 갖고 들어올 때는 지오메트리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박스로 설정한 세팅이 있고, 컨벡스 헐 디폴트 상태가 있고요. 컨케이브 상태로 받아들이는 시뮬레이션을 총 9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제가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담 네트워크에서 쇼 가이드 지오메트리를 켰을 때 보이는 그 파란색 지오메트리를 지칭합니다. 이걸 임플리시티 박스, 바운딩 박스로 설정을 하면 심플이나 디바이디드, 피티드 박스 모두 시뮬레이션 시간이 동일합니다. 이건 모두 정육면체 박스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시간이 소요된 거고요.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를 컨벡스 헐로 설정을 하면 심플의 경우에는 임플리시티 박스와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디바이드 박스나 피티드 박스의 경우에는 같은 컨벡스 헐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사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플 박스를 컨벡스 헐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보다 컨케이브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1.8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동일한 지오메트리에서도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피티드 박스를 컨케이브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컨벡스에 비해서 5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컨벡스 헐에 비해서 컨케이브는 입력된 지오메트리의 모든 포인트 폴리곤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차이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 선배들이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컨벡스 지오메트리를 써라, 컨케이브 지오메트리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흔적들이 리지드 바디 쉘프 탭에 보시면 RBD 컨벡스 프록시, RBD 스피어 프록시라고 있어서 컨케이브 지오메트리가 입력되었을 때 얘를 잘라서 컨벡스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스피어로 대체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RBD 클러스터 삽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RBD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컴바인 피스 모드와 그룹 컨스트레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컨스트레인 모드는 지오메트리들을 실제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조각들은 그대로 두는데 컨스트레인 네트워크에다가 몇 개의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그룹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다가 글루 스트렝스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RBD 컨스트레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인트라 클러스터,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의 그룹이죠. 거기다는 스트렝스를 -1 무한대로 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프랙처에서 클러스터로 봤을 때는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두 다 떨어져 있고 어떤 조각들이 어떤 조각에 무한대의 힘으로 붙어 있는 세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조각들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프록시 지오메트리 시뮬레이션이고 여기에 하이레스 지오메트리 내부에 이렇게 아주 많은 폴리곤과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상태의 지오메트리들을 여기다 붙이면 그러면 이 절단면에 있는 면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렌더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컴바인 피스를 가지고 클러스터링한 조각들을 이 프록시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적용하는 셋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거치면 네임 애트리뷰트를 오버라이드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별도의 다른 애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네임을 저장을 해놓고 클러스터링이 끝나면 다시 그 이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트랜스폼 하이레스에 적용을 해주시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내부의 절단면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RBD 클러스터 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쓰인 파일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고요. 다음에도 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